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제 살리기 핵심 전략으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스마트 공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을 들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돕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만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전자 1차 협력업체입니다. 세탁기 부품 생산량과 재고량, 불량률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완성된 부품을 로봇이 실어 나릅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뒤 작업 시간과 불량률은 줄고 매출과 고용은 늘었습니다. 현장직도 사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생산성 때문에 우리 고객에서 추가로 받는 물량이 더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연구개발직 수를 계속 늘리고. 김경수 도정이 첫째로 꼽은 경남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은 스마트 공장 확대입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축을 해놨고 고급 인력들이 없어요. 로봇에 대한 티칭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는 거 다 지원을 받고 다니까 그런 비용 같은 건 참 많이 손실이 되더라고요.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정부와 기업이 5대5로 부담하는 구축 비용 가운데 기업 부담분의 절반 가까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경남 중소기업의 절반인 3천 곳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 전략입니다. 경남도의 지원만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 구축 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고 민관 추진협의회도 꾸립니다.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선 경상남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중소기업의 참여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경남 지역의 일부 시장과 군수들도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현직 시장 군수 18명 가운데 경찰의 수사 대상은 6명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책임당원 입당 의혹을, 송도군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백두현 고성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인 허위사실 공표나 허위 학력기재 등의 혐의입니다. 밀양시장과 하동군수, 거창군수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친 경찰은 나머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405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79명에 대해 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5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 반환점은 돌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거사범 수사를 다음 달 초까지는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 대한 성추행 의혹 폭로를 두고 벌어진 공방과 허성권 김해시장 측의 지난 2016년 재선거 불법 선거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수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남부지방에서 멜론이나 한라봉처럼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하우스에 아열대 작물인 멜론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멜론은 토마토 등 저온 작물의 후작 재배를 통해 서너 달만 키우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박스당 25,000원 정도로 수익성도 높아 농민들에게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소가 이제 여름에 공기에 나오는 양에 비해서 이제 멜론이나 이런 과일들이 평균 평당 한 3-4천 원 정도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 포항 지역에서도 많은 일조량을 이용해
바나나와 한라봉 등 아열대 작물 재배에 한창입니다. 우리 농가의 미래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도 산적합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지만 아열대 지방과 달리 가을에 늦장마가 있어 연간 일조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 특히 겨울에 급속도로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와 냉해가 발생하는 등 아열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겨울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평균 기온은 많이 높아졌고 여름 기온도 많이 높아졌지만 또한 겨울에도 극저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난방비와 수입비료 등 다른 작물에 비해 투자 비용이 큰 만큼 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학교마다 급식의 질이 다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가격 차이가 큰 식자재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구매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돈가스 반제품입니다. 1kg 기준 12,000원, 또 다른 것은 9,000원으로 가격이 30%가 차이 납니다. 하지만 동일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학교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무게와 냉장 여부, 국산 돼지고기, 무방부제 등의 간단한 조건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은 60여 종, 가격이 적게는 3,600원에서 많게는 13,000원까지 무려 3.6배 차이가 납니다. 탕수육도 1kg에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3배 차이, 생선도 원재료 크기에 따라 가격이 2배 차이 나지만 동일 품목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 규격만 맞으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품업체는 그 제품 중에 최고 저가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경제에 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큰데 맛과 영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업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급식에 위기가 온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단수 지정을 하여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제품이 들어오니까 이 제품을 바로 잡고 애들에게 좋은 걸 먹이자는 게 주 텐데. 경남교육청은 식자재 납품 특혜를 막기 위해 재료의 특정 규격이나 모델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예규를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겸 지정하면 너무 특권식이 일어나고 또 영세한 골목 상권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특정 제품만 쓰느냐고 저희 항의가 들어옵니다. 제값을 다 주고도 상대적으로 싼 식자재가 들어오는 천차만별 납품 구조에 일부 학생들이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대회 개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격대회는 규정을 알고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올림픽 3연패 진종호 선수 덕분에 더 친숙한 권총 종목을 이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 황수한빈 사격했고요. 진종호 득점상 8점입니다. 진종호 선수를 세계적 선수 반열에 올린 건 바로 권총입니다. 7종목이 진행되는 권총 경기는 납탄을 쓰는 공기 권총과 화약탄을 쓰는 종목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은 10m 공기 권총. 10점 만점으로 75초 안에 한 발씩 모두 60발을 쏜 선수 가운데 상위 8명만 결선에 진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10m 밖에서 손바닥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둥근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요. 관역 안 10점 만점 사격원은 이 볼펜 지름만한 11.5mm에 불과합니다. 결선에 오른 선수는 제로 베이스, 즉 원점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결선 24발을 쏘는데 경기 중반 이후 한 발씩 쏠 때마다 한 명씩 탈락하는 이른바 서든데스 제도가 재미를 더합니다. 25m 화약 권총 종목은 여자 선수만의 영역입니다. 5분 안에 5발씩 쏘는 완사, 3초 안에 한 발씩 쏘는 급사, 이 두 방식으로 각각 30발씩 쏘는데 결선에는 8명이 진출합니다. 25m 권총이 특이한 점은 결선은 급사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총알은 단 10발, 손바닥 크기로 줄어든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격발 타이밍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사실상 탈락입니다. 격발을 3초 안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민첩성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와줘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선수들이 간혹 격발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0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특급 권총 선수들의 0점 조정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이제 남은 건 백발 백중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태풍 쏠릭이 점점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초속 43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서귀포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서해안을 타고 한반도를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제주도 서쪽을 지나면서 서해로 진출하겠고 내일 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이후로는 중부지방을 관통하면서 북동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은 멀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경남 전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많은 양의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으로 100에서 250mm, 지리산 부근으로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로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모레까지는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후텁지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창원과 김해 28도, 양산이 2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역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사천 25도, 남해와 하동이 2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낮 기온은 33도 아래로 내려가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는 층과 호가 구분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 200여 곳에 이번 달부터 상세 주소를 부여해 등록합니다. 창녕군은 낙동강 녹조로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상수도 수질 정보를 군내 전광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합니다. 밀양시가 아리랑 시장에서 점포를 열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박람회를 오는 25일 엽니다. 남해군은 왕새우 맨손잡기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마련된 제2회 가라와 왕새우 축제를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합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개막을 9일 앞두고 외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을 열흘 남긴 어제 영국과 아제르바이잔 선수 각각 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 선수들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 입국이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의 북상에 따라 경상남도가 태풍 대비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나 재해 취약시설 1,300여 곳과 배수펌프장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43곳에는 신속한 도로 통제 조치를 준비하고 대형 건설 공사장의 배수시설 점검을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또 야영객이나 낚시객을 통제하고 과수농가 피해에 대한 예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북상하고 있는 태풍 쏠릭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료 공급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고 태풍이 지나간 뒤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주변 바다에서 3.4톤급 문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선장 60살 A씨 등 2명이 근처를 지나던 낚싯배에 구조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해당 어선에 실려 있던 문어잡이 어구 300여 개의 무게 때문에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